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가 운명의 시간이 될 듯합니다.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망이 그다지 밝진 않습니다. 정명욱 기자입니다.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지난 한 주를 보낸 광주시 투자협상단이 내일부터 다시 현대차와 투자협상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심의 법정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어둡습니다. 적정 임금이나 적정 근로시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도 이번 주에 끝내려고 노력하겠다고 할 뿐 결론을 전망하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상 타결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광주시와 현대차에 통큰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고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도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광주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분산 등 제3의 대안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일정을 넘긴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무산될 가능성이 고조됩니다. 이 같은 불상사를 막아내고 극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제 광주시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점검합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내일 전북에 이어 올해 광주를 방문해 5.18 묘역을 참배한 뒤 빅그린 국가산단으로 이동해 광주형 일자리 현장을 점검합니다. 이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광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허위로 출장비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부 공무원들이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고도 관내 출장을 간다고 신고한 뒤 출장비를 받았다는 첩보가 접수돼 광주시 3개국의 출장비 집행 내역 등을 건네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분석 작업을 벌인 뒤 협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관리비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 측과 일부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가 서로 자기들한테 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남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성혜경 씨는 관리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 측이 관리비 청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오피스텔 관리단이란 곳에서 관리비는 자기들한테 입금해야 한다며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납부하는 그 시점부터 조금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양쪽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주민들의 혼란은 오피스텔 관리단이 구성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입주민들 일부가 구성한 관리단은 자신들에게 합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원룸 같은 집합 건물 관련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서면 결의서, 유임장, 동의서 같은 그런 서면적인 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과반수 이상을 다 받아놨습니다. 이에 대해 오피스텔 건설사 측은 관리단이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관리 비용과 권한만 채가려는 일부 세력들의 음모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선임이 됐으면 관련 서류를 그냥 연락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락을 안 시켜주면서 계속 저희한테만 법을 어기면서. 오피스텔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도 해결이 어려운 것은 아파트와 달리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다루는 주택법의 경우 운영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집합 건물법에는 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은 없습니다. 법정에 가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혼란은 입주민들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비를 냈는데 그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부분이 저희가 낸 게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다시 한번 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많이 들고요. 이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광주시에 집단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가 올해 만들어졌지만 지금껏 해결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서울 종로고시원 화재 이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광주 지역 500제곱미터 이하의 고시원 74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모두 50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이나 노후 소화기 비치, 그리고 유도 등 점등 불량 등 총 206건에 달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이 가운데 불법 증축 등 건축물을 임의 변경한 3곳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와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47살 이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1시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10대 자녀 앞에서 불을 지르려 하며 가족들을 위협한 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10대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